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윤재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특별수익 중에서 굉장히 많이 고객분들께 질문받는 게 있죠. 첫 번째, 현금으로 증여받았는데 맏아들만 예뻐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우리 아버지가 엄청 증여를 많이 했는데 증거는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 집에 뭐 전세 자금을 해줬어요. 나는 안 해줬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게 근데 좀 증거는 약간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계좌이체 처리가 되고 무슨 뭐 매덕을 막 경찰로 뽑아갖고 주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현금 거래가 엄청 활발했단 말이죠. 요즘 최근에야 현금 거의 안 쓰지. 현금 거의 안 쓴 지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그럼 법원에서 이런 부분 억울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이거는 뭐 다른 미사 사건도 비슷하게 결국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원에서 어떤 사건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말만 믿고 판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의 특징은 증거가 없죠, 보통은. 증거가 없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주변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주변 분들 확인서를 좀 받아오겠다.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주변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주셔도 그걸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증언을 못하게 하시죠. 사실확인서로 제출하라고 한 다음에 사실확인서는 판결 이후에도 안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판사님들이 거의 사실확인서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가 꼭 필요하면 증인으로 부르시죠. 증인 신청하라고 하셔서. 근데 실제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억울하다고 다 하시는데 네. 딱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사실 말만 믿고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은 결국 말보다는 증거, 특히 이제 서류, 저희가 흔히 서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상속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요. 그걸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맏아들 그때는 돈 하나도 못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증거 신청을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거를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소득세도 안 받아준다고요? 네. 그냥 하지 마시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유가 있으면 받아주실 텐데요. 그래도 소득세 정도는. 소득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뭐 건물 하나 샀어, 뭐 네. 부동산을 하나 샀어.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서 준 거다라는 또 입증까지 특별수익은 네.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또 안 받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특별수익 입증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증거가 부족하면 약간 명탐적 코난식 추리를 하시더라고. 속어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거짓말이면 증거는 한 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필시 무엇을 했다라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원은 이런 속어법에 따른 추리에 따른 걸로 사실이 인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이게 적극적인 입증 책임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 입증을 해야지 속어법은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예, 증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희가 현금 증여 파트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저랑 하면 항상 이야기가 옆으로 새죠. 현금 증여 파트로 다시 좀 돌아가서 사실 현금 증여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녹음이죠. 네,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게 좀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녹음이 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번복할 수도 있고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녹음의 증거 가치는 굉장히 낮거든요. 진술의 증거 가치는. 그러니까 신중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점까지도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명이 막 추궁당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로 간에 서면으로 오고 간 게 있으면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증거상으로 자백이나 자인한 경우니까요. 그거 외에도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이런 걸 메모를 잘 하시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메모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현금으로 주셨긴 했지만 메모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메모도 또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메모만 있을 때, 이런 녹음만 있을 때 현금 받은 걸로 그냥 볼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별도의 증거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그 무렵에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죠. 받은 걸로 보이는. 그래서 사실 증거 신청이 되게 중요하고 증거를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증거를 받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인의 각서 이런 것도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아들에게 2억을 빌렸다 나오는데 부채 내역으로 나오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이게 좀 보강 증거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기 같은 게 특정이 안 되니까. 계좌상으로도 돈이 오고 간 게 있으면 뭐 확실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각서만 있으면 이 각서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자필이고 의사 능력 운전하실 때 작성된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죠. 그것만 가지고 딱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게 문제가 항상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변호사 상담을 가셔도 그러실 거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실 거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확실히 이긴다라고 생각한 소송도 네. 결과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되게 슬픈 건 확실히 질 것 같은 소송은 항상 확실히 지더라고요. 네. 약간 뭐 소송도 일종의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 재판장이랑 담당 그 법관분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도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가치관을 투영할 수 있는 재판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가치관, 뭐 경험,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형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뭐 네. 가사 사건 특징상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의뢰인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으로 증여를 해줘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이 엄청 올랐어. 30년이 지나가지고. 이거 상속재산 분할할 때 이거 특별수익으로 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간 건 확실하면 이제 현금 증여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현금 증여냐, 부동산 증여냐에 따라 가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이걸 어떤 걸로 이제 인정할지 다툼도 심하고 이제 법원에서도 고민이 되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증여라는 거는 사실상 부동산을 망인께서 본인이 취득한 다음에 증여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망인께서 사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을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부동산 증여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망인께서 상속인한테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샀으면 현금 증여인 거고요. 망인께서 부동산을 사주신 거면 부동산 증여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한마디로 모든 부동산 관련된 비용을 망인께서 다 내셨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그다음 복비, 세금 이런 거 다 내셨고요.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에도 관여를 하셨어요. 망인께서 사실상. 그리고 만약에 망인의 계좌에서 바로 매도인의 계좌로 이렇게 중도금 이체 다 이렇게. 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부동산을 사주신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인께서 뭐 3억 원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건물의 가액은 3억 원이 맞아요. 이 땅이나. 근데 여러 가지 또 각종 뭐 부대 비용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지출했고요. 뭐 본인이 직접 또 계약도 체결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현금 증여로 보는 게 맞겠죠. 그 중간점에 있는 경우는 사실 다툼이 충분히 소지가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또 어떻게 사실관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현금 증여로도 볼 수 있고 부동산 증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금이 한 물가 상승 생각하면 한 3-4배인데 네. 부동산은 막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막 100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부동산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이 되게 심합니다. 네. 부가적인 이슈로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이 나중에 처분된 경우, 중간에 수용된 경우, 재건축된 경우, 재개발된 경우 이런 경우 과연 그 부동산이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이 부분도 당연히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요. 다툼도 심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 나오지 않았나요? 사실 부동산이 이제 처분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하급심에 대부분의 확립된 견해가 그 부동산이 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망인의 의사가 개입된 게 아니라 사실상 상속인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고 처분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걸로 보고 그 가액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해서 처분된 경우는 그 처분 시점의 대가, 그 매매 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특별수익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판시를 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해줬죠. 보통 재건축되거나 막 건물 크게 올리거나 그러면 정말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죠. 뭐 너무나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10억에 팔았는데 특별수익을 30억을 인정받거나 이건 뭐 받아들이실 수가 없죠, 이건. 예, 그렇죠. 네. 옛날
옛날 판례는 좀 이렇게 엇갈리긴 했었는데 다르면 갑자기 건물이 뭐 올라가지고 막 3, 40억 이렇게 되면 그것 다 특별 수익으로 반영해갖고 하나도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유류분 청구 당하시기도 하고. 네. 디테일한 쟁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법정에도 출석하셔야 되고 증거도 내야 되고 서면도 작성하셔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낫다. 이제 이 상속 관련된 분쟁은 좀 다각도로 바라봐야 되고 이제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취득록세 그다음 부동산 등기 막 얽혀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제대로 주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 자체가 분쟁이 많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와 관심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법리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전문가는 법무법인 존재 윤시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물론 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